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출란 재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자생 출란이 가을을 맞기에 앞서 8월에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자생 출란의 가장 성장기인 8월 이제 중요한 시기인데요. 한국 자생 출란은 1차 성장기, 2차 성장기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1차 성장기라고 하면 봄부터 이제 여름까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여름도 30도 전후가 됐을 때 1차 성장기가 되겠고, 이제 한여름인 혹서기에 약 3도에서 35, 6도까지 이렇게 온도가 높이 상승할 때는 잠깐의 멈춤이 있습니다. 성장의 멈춤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휴면기가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8월 한 15일 이상 지나고 나면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기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낮에도 33도 이상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긴 한데, 이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약간씩 떨어지는 이런 시기 때부터 다시 또 제2차 성장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성장기 때에 여러 가지 또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단 8월의 난초 재배 관리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 자생 출란이 가장 성장이 잘 되고 그리고 잘 자라는 그 시기가 또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살충이나 그 살균에 관련해서 충과 균들이 활성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생물인 난초도 더위 못지않게, 성장기 못지않게 질병에 취약한 시기가 8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8월 달에 그 성장기를 무사히 잘 보내게 되면 가을에 이제 또 2차 성장기 때 완전히 속잎이 가장 위에 있는 성장기의 난초가 다 마무리되는 그런 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월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몇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살균과 살충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가장 성장이 좋은 시기에 또한 복병인 푸사리움 같은 그런 구경썩은 병으로 인해서 무름병이 생기는, 가장 많이 생기는, 그래서 난초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고사되는 시기가 바로 8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가장 높을 때는 잠시 휴면기에 들어갔다가 가을이 되면은, 온도가 약간씩 내려가는 가을이 되면은 또다시 이 푸사리움균이 그 연약한 조직인 신화 부분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또 한화분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난 관리 재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몇 가지 처리해 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 자생 출란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자생 출란이 8월달
그 고온다습한 장마도 있고 또 가끔씩 소나기도 내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온도가 높기 때문에 화분에 그 난석이 빨리 마르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2일에서 3일 정도의 그 날짜 안에 관수를 물 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기 때 물이 부족하게 되면 갈수가 되게 되면은 성장이 장애를 겪게 되고 그 성장 리듬이 일종의 나름대로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장 흐름을 맞춰줄 수 있도록 그 물주기도 2일에서 3일에 안에는 꼭 관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풍에 관련해 가지고는 고온다습하다는 것은 그만큼 화분 안에 습도가 높다는 얘기고 그만큼 마르는 속도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과습의 원인이 결과적으로 충이나 균을 활성시키는 이동시키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통풍을 원활하게 자연풍이 가장 좋지만 통풍을 시켜주게 되면 습도가 많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통풍은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최대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난실 안에서는 통풍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혹서기 때는 열대야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대야의 기준은 밤낮의 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 열대야라고 합니다. 이게 기준이죠. 그래서 한밤에도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상당히 밤낮으로 고온다습한 장마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관수를 하면서 습도가 높아지고 틈틈이 또 비가 내려서 난실 안이나 난실 밖이나 습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풍이 필요하고 또 열대야의 때에도 이제 상당히 습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을 기다리는 이 식물들에게 적절하게 그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 2일에서 3일 안에는 관수를 해주고 물을 줘야 식물이 수분을 빨아먹고 잘 성장하는데 무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주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화장토가 이렇게 말랐다 해가지고 무조건 주기보다는 그 재배자의 물 주는 시기, 이틀이 되었든지 3일이 되었든지 그 시기를 알기 때문에 그 물 주기를 맞춰서 줘야 됩니다. 날이 더울 때는 화장토가 가장 먼저 마르기 때문에 몇 시간만이라도 화장토는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언제 주었는지를 항상 체크해 놨다가 2, 3일 안에 물을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을 주시되 특별히 한여름에는 오전보다도 오후에 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전에 주면 예를 들어서 7, 8시쯤에 물을 준다 해도 10시, 11시쯤 되면 온도가 아주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물대움이 되어서 결국 물음병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물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00% 살중이 안 되었을 때 그 균들이 활성도를 높여서 결과적으로는 취약한 부분인 상처난 곳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재배의 그 경험상 오후 4시나 5시 이후에 물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물을 주면 관수를 하게 되면 밤새 그 습도가 유지되면서 신화 성장에 도움이 되고 또 밝은 발화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서서히 마르면서 2, 3일 안에 습도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오후 5시 전후로 물 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풍에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주로 이제 자연에서 자라고 있는 그 자생시 출란들은 자연바람이 원활하기 때문에 좋은데, 이 온실 안에 있는 난초들은 비좁은 분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물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서 목마름이 있고, 하다 보면은 물을 주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그 온실 안에 습도라든지 또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보통 이제 물을 주고 난 다음에 그걸 말려주기 위해서 선풍기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이제 가두리 안에서 키우게 되면 그 하우스 천장에 환풍기를 달아서 습도를 빨아내는 이런 장치도 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 난실에는 선풍기를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습도를 조절해 준다. 그 다음에 그 관수를 꼭 정해진 시간에 또 정해진 날짜에 이렇게 리듬을 맞춰서 그 생작용을 할 수 있도록, 식물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발근하는 부분이라든지 발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료와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충에 대한 살충이라든지 살균, 그 다음에 비료, 이런 특별한 조치에 관련해서는 한여름에는 비료를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비료에 관련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제 가을 시비죠. 가을 시비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비료를 정상적인 비율로 해가지고 주기보다는 50% 감해가지고 약간 연하게 해서 이렇게 비료를 뭐 스프레이를 통해서 주시든지 뭐 관수를 해서 주시든지 이렇게 주시는 것이 그 난초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8월 9월이 되기 전에 8월 달쯤에서 온도가 떨어지기 시기에는 비료 관수보다는 활력제 관수가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힘을 내는데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메네델 같은 활력제를 그것도 비료 일종이지만 그것들을 이제 물을 주고 나서 스프레이를 뿌려준다든지 또는 이제 평상시에 뭐 화장토가 많이 말라 있는 상태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뿌려준다든지 하면 잎의 이제 전면에 그 수공과 기공, 뒷면에 이런 호흡 기능을 통해서 벌브 주변으로 이게 흘러 들어가면서 활력에 난초 성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활력제를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들어가면서 가을 시비를 저는 꼭 3번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제 비료, 정상적인 비료를 2000대일로 해가지고 메네델을 활력제를 섞어서 한 300대에서 500대 정도 희석을 해가지고 3차례 가을 시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이제 중순이 넘어가면 활력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유리하다, 추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들어가서 비료와 활력제를 겸하여 같이 주신다는 것이고요. 3차례 정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균 살충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 사계절 적당하게 살충 살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리 이제 예방하고 예찰해서 예방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제가 늘 드렸는데, 한여름에도 발생기에도 활성도가 높은 시기에도 살균과 살충제를 주시는데, 비료만 중지했다가 이제 온도가 30도 이하 떨어질 때 25도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생을 하는 그런 그 계절적인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주시지만, 살균 살충제에는 사계절 12달 필요하다. 그 중에 이제
살균보다는 살충이 중요하니까 살충을 반드시 먼저 실시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살균은 이미 살충을 했다 하면은 살균은 이제 오티바나 실바코 이런 살균제를 한 20일 정도 간격으로 해가지고 관주로 해서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스포탁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8월달 혹서기 때에는 신화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스포탁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이 제가 9월 한 중순 넘어서 9월쯤 해가지고 신화가 어느 정도 많이 성장한 그 이후에 스포탁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살충제는 여러 가지 살충제가 있지만 살충은 거의 뭐 요즘에 종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약국에서 파는 비오킬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 형태로 팔고 또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비오킬을 제일 먼저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비오킬은 약국에서 구입을 해서 제가 사용을 해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가지고 대구의 제 난실에 가까운 분들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막 말로 사서 쓰시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비오킬도 살충제로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괜찮다는 얘기는 충과 충을 주기 대 비료, 식물에는 전혀 생작용에 그 부작용 주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그게 낫다 하는 측면에서 좋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체탄이라든지 뭐 VP라든지 뭐 이런 살충제들을 이렇게 어떤 거는 깍지에 좋고 뭐 어떤 것은 여러 가지 벌레라든지 뭐 나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충을 잡는데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약들이 그 약 표면에 표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 두세 개 정도에서 바꿔줘 가면서 살충을 하시는 것도 유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광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빛에 대해서 지금 8월달이고 9월달 중요한 시기인데요. 보통 여름에는 채광을 하지 않습니까? 채광도 계속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빛을 많이 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이르기 때문에 8월달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8월달에는 빛이 강할 때는 발을 차광막을 난실 위에, 난초 위에다가 이렇게 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약하거나 좀 어둡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채광을 차광막을 걷어 주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수시로 이렇게 반자동 정도로 해가지고 밀었다 제꼈다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보통 난실에 보면 7대3 정도로 난을 이렇게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7대3이라는 것은 꽃물이 7이면 엽에는 3 이렇게. 그래서 난실에 가서 파란 잎만 보는 게 아니라 무늬가 있는, 지금 보시는 신라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무늬를 진나같이 이렇게 산반중투와 같은 이런 여배성 있는 난초도 보는 것이 즐거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대3 정도로 하고, 단엽이나 뭐 이런 서반이라든지 뭐 봉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후발색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후발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사계라든지 뭐 이런 개체들은 발색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햇빛이 드는 쪽으로 이동 조치를 하고, 일부러 뭐 햇볕에 막 노출시켜 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난실 안에 해가 드는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주고, 특별히 이제 후발색들은 이제 오전빛이 좋아요. 오전에 드는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발색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햇빛에 뭐 오전에 한두 시간 정도 내놓는다든지,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화통을 씌워가지고 발색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적극적인 그런 후발색의 무늬들을 무늬 발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빨리빨리 자기 난실에 있는 난초들을 조치를 해줘야 나중에 발색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화가 성장하면서 제대로 발색할 수 있도록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채광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배에 관련해 갖고 중요하고, 또 보이지 않는 이 여배성이 없는 그런 난초들 중에도 잎이 햇빛을 잘 받을 때 그게 햇빛 자체가 영양분이잖아요. 비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햇빛 관리, 차광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그것이 나중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꽃을 연글게 하고 또 발색을 시키는, 또 꽃대가 실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영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식물등 같은 거를 안 하더라도 난실에 취약하다 생각되는 부분을 이런 채광 같은 것을 개폐하면서 이렇게 많이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닫기도 하고, 한여름에는 이렇게 해서 채광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잎이 잘 성장하면 윤기가 있고, 그 잎이 윤기가 있다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폭도 넓어지고 길이도 길어지고 이러면서 신화도 잘 붙이고 꽃도 잘 붙이는 거죠. 제가 우리 난실에 항상 가을 되면은, 또 봄이 되면은 꽃을 가장 많이 달고, 또 색상이 좋고,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꽃을 많이 답니까? 나는 꽃을 안 다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1년 내내 난 관리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간에 어떻게 조치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꽃 관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8월에는 꽃이 이 볼브에서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 꽃이 성장을 해가 꽃이 이제 성장을 해서 나중에는 3월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화분화에 관련해 가지고 꽃이 다른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꽃을 달 수 있는 잎장이 5장 이상 되고 두세 쪽 되는 것에는 항상 수태를 먼저 씌운다. 씌워놓고 8월달 씌워놓고 10월달 이제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화통을 씌워서 빛을 차광한다. 그래서 채광을 하되 꽃을 달 난초들은 이제 수태를 씌우고 망으로 흘러내지 않도록 해서 꽃 관리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일이 부어보지 않아도 돼요. 부어보려고 하면은 신화에 장애를 주고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치를 잘 하셔야지만이 이제 꽃을 잘 관리하고 꽃대가 잘 올라오고, 그 다음에 색도 잘 발현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에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한국자생출란 가을 재배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9월, 10월 이렇게 달마다 제가 말씀을 잠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면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한국자생출란 수채액설 홍비단을 제가 모델로 올려드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 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홍비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